선박 건조에서 품질 성능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용접 작업. 용접기의 단점을 개선해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생산성까지 높인 기업이 있습니다. 무자본 1인 기업에서 출발해 용접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상호 용접기. 그 중심에서 35년 용접기 제작 외길을 걷고 있는 김진수 대표. 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전라남도 영암 대불산업단지에 자리 잡은 기업. 용접기기 제조와 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상호 용접기입니다. 1999년 창업한 이후 오로지 기술력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용접기 전문업체인데요.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로 한국 조선업 발전에 기여했다 평가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3호만의 기술력을 국내외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 35년 용접기 개발 외길을 걸어온 김진수 대표가 있기에 가능했는데요. 어차피 조선산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CO2 용접기가 거의 주력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사리스터만 주로 생산했고,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전력 효율이라든가 또 특수 용접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많이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인버터 용접기를 자꾸 개발하고 있고 또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작업자들이 좀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걸 선호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만드는 것처럼 가볍고 이동하기 쉬운 장비들을 잠깐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선체 조립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정 기법인 용접.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조선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새로운 용접 제품 개발이나 성능 개선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요. 김진수 대표는 전력 효율을 높이고 작업자들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는 용접기 개발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CO2 용접기인데, CO2 용접기는 사람이 들 수가 없어요. 무게가 거의 200kg 나가거든요. 이거는 무게가 20kg도 안 됩니다. 가볍죠.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용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버터 용접기인데 220V 단상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계 한 대 값이 그 전에 있는 용접기 가격의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가격도 저렴하죠. 전력 효율도 높아졌죠. 작업자 쓰기 편하죠. 그러니까 엄청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2009년 무게와 크기를 줄여 비용 절감에 이동성까지 향상시킨 인버터 타입 용접기기 개발을 성공시킨 김진수 대표. 그 현대건설에 계신 분이 그 현대건설 사우스판, 이란 사우스판 현장에서 그 필요한 장비가 있었어요. 그거를 한번 만들어 줄 수 있겠냐. 그런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몇 개월간 열심히 개발했죠. 만들어서 수출한 그때 내보낸 게 처음 성과였죠. 그게 이제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되면서부터 일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언제나 위험에 노출된 채 작업에 임하는 작업자들.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기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완성시킨 360도 자동 용접기 라이싱 포트. 작업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은 물론 작업 시간은 줄이면서 용접 품질을 향상시킨 제품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초기에는 시연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지만 용접 기술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조선업 대기업 납품이 이루어졌고 약 2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용접 기술 개발 한 길만 걸어온 35년 세월. 조금 더 성능을 높인 용접 기기 개발을 위해 많은 시간 노력해왔는데요. 오로지 기술력 하나로 성공한 경영자로 평가받고 있는 김진수 대표. 그가 용접 개발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원래 제가 과거로 이제 흘러가면은 영농 후계자였어요. 근데 군대에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 전기 관련된 일을 좀씩 하고 또 거기에서 그 전기에 흥미를 느끼게 된 거죠. 광주에서 그 전기 기술학원 훈련생을 모집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접수를 하고 공부하게 된 게 아마 제가 이 길에 들어온 기초 같아요. 시초 같아요. 군 제대 후 배운 전기 기술. 그 후 선박 제조업체에 취업하게 되면서 용접과 첫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현장의 작업자로 일하던 그가 개발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였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며 찾아온 위기. 하지만 김진수 대표는 그것이 오히려 기회였다 말하는데요. 1982년도에 제가 대우조선에서 입사를 해가지고 그때 용접기를 제가 처음 접했죠. 그때부터 용접기에 관한 업무를 쭉 하다가 그래서 여기서 5년 근무하고 그때 이제 당시에 IMF 터지면서 그때에 뭐 1호금을 한 1년분 준다 하니까 뭐 이번 나와서 한번 창업하자 그런 생각에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한 거죠. 실직은 오히려 도전의 기회가 됐습니다. 기술력 하나만 믿고 시작한 사업은 조금씩 성과를 보였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업체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시간들. 하지만 위기는 다른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이제 이 일이 내 적성에 맞아서 일이 참 재밌었어요. 이게 아무리 늦게까지 일해도 피곤하다거나 뭐 일이 하기 싫다든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물건을 팔고 돈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쪽은 신경을 못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15억 정도 되는 돈을 뜯겼어요. 이게 부도를 맞은 거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내가 많이 힘들었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돈 못 받은 것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황장애하고 우울증이라는 것까지 이제 병이 와서 한 3년간을 제가 일을 못하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믿고 맡겼던 직원이 배신하고 나가서 다른 업체를 차리고 똑같은 동점체를 차리고 그런 배신을 당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믿고 일을 맡겼던 이들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는데요. 땀 흘려 일궈 놓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실망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픔을 털어내고 다시 재기하려는 그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직원이 이제 배신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제대로요. 그래서 급하게 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그 삼성전자에 다니는 이제 아들을 급하게 불러들인 거죠. 반 협박, 반 부탁, 아예 애걸해서 이제 와서 맡겼는데 와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들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이 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 김진수 대표에게 의지가 되어준 아들 김용호 씨. 아버지가 내민 도움의 손길에 자신이 하던 일을 정리하고 들어오게 됐다는데요. 저한테 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제 제가 꼭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라고 했더니 네가 아니면은 돈 금전적인 문제를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에 나가신 분이 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금전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다 나갔거든요. 영업만까지 다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는 믿고 맡기실 수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고, 네. 힘든 일을 겪고 난 후 다시 시작된 그의 도전. 사업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지만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는데요. 자신감을 잃은 그가 다시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준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제 일을 겪고 나니까 어떤 일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이제 많이 위축이 돼 있었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아들이 많이 안타까웠겠죠. 근데 엔지니어상 그게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다 신청을 한 거예요. 용접 기기 개발에 있어 누구보다 뛰어난 엔지니어로 인정받아온 김진수 대표.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위기로 흔들리는 아버지를 붙잡아주기 위해 아들 김용호 씨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표님이 많이 힘들어하셨던 게 눈에 보였거든요.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직장 내에서도 보지만 직장 외에서도 많이 보게 되니까요. 그때 그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을 이거는 대표님 받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받아서 대표님을 좀 바꿔드리고 싶었어요. 자신감을 넣어드리고 싶었고요. 충분히 자신감을 가져도 되시는 분인데 그런 게 아닌 게 보여서요. 그래서 신청을 했고 받게 됐고 대표님이 그 받으심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눈에 보여서 사실 기뻤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을 수상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많은 이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다는데요.
용접 기술 개발은 물론 국내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좋은 기술자를 양성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대단하지 않은 기술이라 생각했는데 거기에 뽑혔다는 그 자체가 나한테 큰 위로가 된 거죠. 아, 그래서 야, 나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뒤에서 도와주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용기를 얻어낸 거죠. 기술 개발과 사업체를 꾸려가는 바쁜 일상 중에서도 꼼꼼하게 챙겨 듣는다는 강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대표님은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떤 이렇게 학구열도 굉장히 강하시고요. 어떤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필코 해결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결국은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을 잃지 않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노력해온 인간이죠. 김진수 대표가 새롭게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한 것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데요. 정부와 기업, 학교가 함께 기술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제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협약을 맺게 된 겁니다. 또 지금 이번에 또 지금 제가 훈련 기관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노동부 인가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훈련소도 모집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몸이 몸뚱아리가 몇 개 있어도 부족할 정도로 이제 바쁜 몸이 됐죠. 좋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된 일. 오랫동안 현장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식들을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데요. 그저 성공한 한 사람의 엔지니어나 경영자가 아닌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김진수 대표. 산학협력 시스템을 활용해 좋은 기술인들을 양성해내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엔지니어를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 강의실부터 실습 장비까지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정받는 기술자에서 성공한 경영인, 이제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사업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꿈이 그럴 거예요.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내서 나도 많이 가져가면 좋겠지만 가장 저는 제가 가져가고 싶은 그런 욕심보다는 수익을 많이 내서 직원들한테 많이 베풀고 또 사회에 환원도 하고 또 후배 양성에 미끄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학교도 후배 양성의 길이지만 수익을 내면 사회 환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부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그런 장학 사업을 좀 많이 좀 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넘으며 최고의 용접기기 개발자로 성공한 경영자로 우뚝 선 김진수 대표.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그의 열정을 응원합니다.